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박사입니다. 지난 12번째 영상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제작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뻥 정치한다고 조금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이제 했었죠. 지금의 트럼프가 하는 어떤 정치 행태는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쓴 논문처럼 우크라이나에 변함없이 무기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로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에 이제 입문을 했었죠. 거의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이래 긁어 모았는데, 이걸 두고 소위 장사로 돈을 번 사람이다,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기 때문에. 장사라는 게 그렇죠. 살 때는 값을 후려쳐가지고 난 이후에 흥정을 하고, 이게 또 팔 때는 또 값을 또 올려놓고 선심 쓰듯이 그렇게 또 생수 내면서 조금씩 깎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문을 이제 남기고 하는 게 하나의 장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정치라는 그 어떤 눈치 싸움하고 또 장사라는 이 눈치 싸움, 이거는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 나죠. 이거는요. 이 정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지금처럼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이러한 어떠한 정보와 분석, 그다음에 치열한 이런 어떤 이 눈치 싸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겠죠. 이거는 장사하고는 완전 판이 틀립니다. 푸틴은 KGB 이제 출신에다가 1999년대 총리 때 제2차 체첸 전쟁을 승리를 한 총리였는데, 그때 체첸을 진짜 무력으로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이게. 이 우크라이나도 무력으로 그렇게 짓밟으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푸틴의 속내를 알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저 추측으로만 점치듯이 그냥 예상만 할 뿐인데, 그래도 그 속내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이 겉으로 난 결과의 그 행적이라도 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요즘 그 이제 러시아를 이제 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 됐었겠죠. 그 소련 시대의 기억을 자꾸 되새기는 듯한 그러한 이 정치 세뇌의 교육이 주입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옛 소련 시절 그 광활한 영토를 되찾고 싶어 한다는 그런 그네들의 열망과, 그리고 또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스탈린을 다시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상도 제작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예전에 기억나거든요. 이걸 누가 이거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푸틴이죠, 푸틴. 푸틴이 독재자 스탈린이 되고 싶다, 이걸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 그러거든요.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이득을 취했느냐, 두 번째 인구를 얼마만큼 또 많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납치 아닌 또 가져왔느냐, 가져온다는 표현보다는 확보했느냐, 또 세 번째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대통령에 취임했던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인지 아니면 전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이 광무권을 갖겠다, 이렇게 2월 달부터 엄포를 하고 5월 달에 그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했어 가지고 미국만 막대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푸틴이 기분 좋을 일 없죠. 러시아가 다 먹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들었는데 미국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러니까는 푸틴이 당연히 돌 씹은 맛 나죠.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장사치 정치 행태가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게요. 푸틴은 자국민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그냥 전쟁 물자만 대주고 인명 손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게 푸틴이 가면 순순히 이걸 넘겨주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약탈 전쟁에서
당연히 승자는 러시아가 될 거라고 푸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러면 푸틴이 당연히 화를 내죠. 뭐 그러니까 저번 알래스카 이제 회담하고 난 이후에 푸틴이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동부인 돈바스 그 지역을 넘어 가지고 이 지도를 보니까 또 이게 그쪽에 또 광물이 많이 그것도 생산되는 곳이더라고요, 그게. 그쪽으로 계속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뭐 곧 뭐 또 우기치로 접어들게 되면은 전쟁을 또 하기엔 또 애매한 그런 계절이 들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푸틴은 지금 현재 전쟁을 더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볼 때 뭐 제가 장인에 쓴 그 신문 칼럼처럼 미국이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보내 가지고 러시아를 향해 가지고 무제한 포격을 했다 그러면은 종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겠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 말로만 뻥치는 장사꾼 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푸틴은 그 속내를 벌써 간파했다는 거죠, 그게. 뭐 푸틴은 어제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제시한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9월 1일 오늘까지 되는 거죠. 젤렌스키하고 만나 가지고 뭔가 휴전도 종전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데 만날 가능성은 0이죠. 이건 트럼프를 당연히 얕보는 것이고 업신여긴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뭐 지난 알래스카에서 만난 그 트럼프는 푸틴을 위해 가지고 전쟁의 길을 더 열어준 그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정치 행태만 보였다는 것이고, 이걸 봤을 때 세계를 진짜 이끌어 갈 만한 리더의 자격이 됐냐? 저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스스로 그냥 입증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하나 더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쟁에서 또 다른 승자인 인도한테 관세 50% 이걸 막 이렇게 매겨가지고 뭐 전쟁 억제하겠다. 물론 뭐 조금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도하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인도도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엇박지르는데 14억 인구의 그 대장인 모디 총리가 그걸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그럼 모디 총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당연히 반서방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쪽에 더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푸틴의 이 장사치 정치는 시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 국가들은 진짜 무력으로 이 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또 무력으로도 자기 국민도 짓밟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딱 감안했을 때 지금은 핵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재래식 전쟁인 만큼 이 값싼 거리 우리나라에 어떤 155mm 포탄이나 105mm 포탄 이런 걸, 그러니까 155mm 같은 경우는 1년치 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240만 발 정도 생산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제공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좀 더 일찍 손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가 하는 짓이 뭐 우리나라 같이 이런 뭐 약소국한테 잘 산다고 좀 띄워놓고 좀 뻥쳐놓고 경제적인 이득을 또 취하려고 하는 뭐 이런 뭐 좀 어리석다, 못났다, 바보 같은 트럼프가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늦었다고 제가 생각하자면은 푸틴이 트럼프를 대단히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좀 화가 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틈타가지고 그 미국 트럼프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비밀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 105mm 포탄하고 150mm, 5mm 포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팔 테니까 좀 협조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드는 거거든, 그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작년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이 그때 반대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을까? 뭐 물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된다 봐야 되겠죠. 왜? 글쎄요. 좀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끝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전쟁 끝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선진국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만큼 우리도 선진국에 무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선진국 친구가 우리를 더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